앞으로도 이제 저는 바이오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바이오 종목들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이제 고령화 요런 이제 큼직큼직한 요런 이벤트들이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어 줄 텐데, 그럼 과연 어떤 바이오 종목들이 좀 괜찮고 네, 반갑습니다. 하우투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테마를 읽어주는 매니저 이상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 종목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필수로 좀 알고 가야 될 만한 그런 몇 가지 종목을 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흐름에서 왜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좋은 종목으로 보답해 드리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왜 강한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해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요 이슈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령화가 이제 지속되는 부분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한 그런 이제 증가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최근에 이제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성공하면서 좀 나름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투심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제 저는 바이오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바이오 종목들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이제 3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자,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 도대체 이 금리 인하와 바이오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에서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죠. 그 신약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이제 걸리느냐. 일단은 이제 신약 후보와 그 다음에 물질을 탐색하는 데만 해도 거의만 한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흐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임상, 전임상 해서 이게 한 2년에서 3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1상에서 임상 3상까지 짧으면 3년, 길면 이제 10년 이상도 걸리는 게 바로 이 신약 개발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허가 및 신청 승인, 그 다음 시판까지 해서 10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이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줄일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비용이 대략적으로 1조에서 2조 정도 이렇게 든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이제 비용을 3조에서 한 5조 정도 더 쓴다 하면, 그럼 조금이라도 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좋죠? 대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대출을 편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이제 또 R&D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도 줄이면서 이제 비용을 많이 써서 시간을 줄이는 그런 이제 효과를 좀 이제 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R&D 투자의 정석은 뭐겠습니까? 결국에 돈을 많이 써서 갖다 때려 박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금리가 높을 때는 힘들지만 금리가 인하하는 이 시기에는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국면을 보셨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게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살살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가장 이제 저점 국면으로 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금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바이오 종목들 강세를 보이는 국면은 항상 금리가 좀 이제 내려가는, 금리가 좀 이제 낮은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좀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되고, 금리나 바이오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기대감으로 아직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쪽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삼바가 이제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파마 리서치가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더라도 확실히 코스피 코스닥보다도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 쪽이 월등히 주가 상승 비율이 큰 흐름을 좀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라면 긍정적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유한양행의 렉나자 같은 경우에도 승이 났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해서 좀 이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이제 생물보안법 요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번 영상인가요? 저번 영상에서 이제 뭐 트럼프 수혜주와 그 다음에 해리스 수혜주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트럼프 해리스가 동시에 좀 이제 밀고 있는 그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죠. 요 두 개의 정당이 동시에 미는 법안이 바로 생물보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ST팜이라는 종목을 한번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언급을 드리고 나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생물보안법을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거래 제한입니다. 자 어떤 거래 제한인지 보시면 연방기관과 관련된 공급업체는 특정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들과의 이 기술을 거래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생물보안법의 내용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데이터와 기술 부적절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 및 공중보건을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을 웬만하면 중국의 기업들과 바이오 거래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 생물보안법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이제 거래 못하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아서 바이오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생물보안법으로의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 내 바이오 산업들이 이제 혼란이 좀 가중되는,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들과 이제 거래를 못하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의 CDMO라든지 CRO 기업들에게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 왜냐면 중국이 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보안법 발의한 이후 미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 신뢰도 변화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개발사 협력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신뢰도가 줄어들고요. 뭐 CRO, CDMO 다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제 고령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좀 젊고 좀 건강할 때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을 때는 아픈 적도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료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나이를 먹고
우리가 좀 잔병 치료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좀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바이오 의료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에 의한 이 바이오에 대한 수요, 의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 생로병사를 극복하지 않으면 개인의 생각으로는 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년 인구가 그렇게 인구 총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40년 뒤에 2060년도가 되면 노인 인구가 거의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인 인구에 대한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도 계속적으로 성장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든지 그다음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이제 고령화 요런 이제 큼직큼직한 요런 이벤트들이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어 줄 텐데 그럼 과연 어떤 바이오 종목들이 좀 괜찮고 그 중에서도 어떤 바이오 종목을 우리가 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상한가를 갔던 뭐 이엔셀이라는 그런 이제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큐라티스라든지 뭐 S 바이오메딕스 뭐 이런 종목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앞타 바이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바이오 학회나 뭐 이런 시즌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항상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앞타 바이오 한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단연 오늘 최고의 종목이라 할 수 있는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체 치료제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이다. 그러니까 뭐 이중 항체 기술이라고 하죠. 자, 꿈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앞타 바이오나 그다음에 ABL 바이오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바이오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도 이제 괜찮은 흐름입니다. 뭐 차 바이오텍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줄기세포 쪽으로 해서 긍정적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가장 괜찮은 종목은 이제 ABL 바이오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뭐 ST큐브 과거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을 해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고요. 뭐 제테마, 샤페론, 뭐 HLB 지금 HLB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좀 이제 뭐 좋은 얘기들 나오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한미약품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큐로셀, 한미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자,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저희도 SK바이오팜의 이제 차트 흐름이 예사롭지 않은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또 한미약품이 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또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 아니면 SK바이오팜 이쪽으로 해서 좀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큐리언트, 동아ST, 뭐 HLB 바이오스텝, 티움 바이오, 뭐 유한양행 뭐 등등등 있는데 자, 역시 유한양행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렉나자가 아주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아토피 치료제 쪽으로 해서 뭔가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동아ST도 이제 괜찮은 흐름이고요.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동아제약의 기업 분할로 상장된 제약회사인데 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핫했던 이제 헬릭스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퓨처캠도 굉장히 지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십자 뭐 D&D 파마텍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볼만한 종목들은 뭐 큐리언트, 동아ST, 유한양행, 그 다음에 퓨처캠, 녹십자까지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진짜 사실 뭐 다 괜찮은 기업들이긴 한데 좀 이제 이렇게 좀 뽑아들고 있습니다. 자, 대원제약. 최근에 굉장히 좀 이제 매출이 크게 상승했던 그런 이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딱히 뭐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오늘 뭐 보합권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뭐 미코 바이오메드는 메타 바이오메드, 뭐 NK맥스, 나이백 뭐 등등 이런 종목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딱히 뭐 크게 뭐 보이는 종목들은 없지만 뭐 보시면 자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 좀 이제 눈여보셔야 되겠고 자 강세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줄기세포 쪽으로 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좋은 종목들 이렇게 계속 있고요. 자 나머지 오늘 뭐 많이 빠진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좀 이제 변동성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괜찮은 종목을 솔직히 하나 꼽으라고 하면 굉장히 뽑기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대웅제약이나 이쪽으로도 좀 눈여보셔야 되는데 대웅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그 보톡스죠. 보톡스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렇게 보톡스 회사들 좀 눈여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비만 치료제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었죠.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트론 바이오 많이 빠졌었고, 자, 대장주죠. 황제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시젠, 인벤티지랩 다 그러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셀리드, 최근에 셀리드 굉장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눌린 흐름인데 눈여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보로노이, 자, 보로노이도 좀 눌리면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을 좀 이제 알아봤는데 그나마 지금 뭐 가장 괜찮은 종목을 이제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유한양행 아니면 오스코텍 뭐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뭐 리가캠 바이오, 퓨처캠, 뭐 큐리언트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도 눈여보시고 최근에 이제 뭐 HK 이노엔, HK 이노엔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HK 이노엔이 몇 번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K 이노엔. 자,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을 해서 매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바이오 종목은 매출로 따지긴 힘들지만 매출이 크게 상승한 그런 이제 바이오 종목을 좀 찾으라고 하면 HK 이노엔이나 대원제약 이쪽으로 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바이넥스도 흐름 괜찮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부분도 보시면 뭐 바이넥스, ST팜, 그 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해서 뭐 CDM 업체들 또 좋은 흐름이 나올지 또 이제 눈여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셀트리온도 흐름 괜찮은데 좀 눈여보시고요. 네. 사실 워낙 또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다 좋으니까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고르기는 굉장히 조금 이제 좀 이제 제한스럽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웬만하면 이제 뭐 신약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좀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자, 우리 뭐 구독자분들이 이 중에서 이제 종목들은 뭐 차트 흐름 보면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연 지금 가장 핫한 뭐 ABL 바이오라든지 또는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생물 보안법을 좀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삼바라든지 에스팜 그 다음에 뭐 바이넥스 이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요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를 읽어주는 매니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